너 근데 여기 삼촌들한테 인사했어? 인사했어? 네네. 안녕. 인사. 엄마가. 다운 증후군인 것도 사실은 되게 힘들긴 했지만 청각장애를 동반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심방에 구멍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때 되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태어나고 나서 한 달 반 동안 기억이 이렇게 온전하진 않아요. 얘가 중환자실에 있었으니까 이 아이를 보러 다니는 것도 그랬고, 이제 그때는 얘를 어떻게 키워야 되지? 이런 고민들.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 고민들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아이들은 누구에게 시기 질투를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나쁘면 또 나쁘다고 표현을 하긴 하지만 그게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거나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또 되게 잘 웃거든요. 천사 같다고 얘기해서 저희가 다운 천사라고 사실 이야기를 하기는 해요. 뭐야? 뭐야? 이 가는 소리 너무 들리겠다. 어떡하지? 먹을까? 안녕하세요. 저는 청각장애를 동반한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예빈이의 엄마이자 언어치료사의 김연주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혹시 예빈이 출산했을 때 기억나시나요? 임신했을 때는 검사가 다 정상이었고 태어나자마자 산소 포화도가 내려갔어요.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다운 증후군에다가 청각장애가 같이 있었던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때 되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태어나고 나서 한 달 반 동안 기억이 이렇게 온전하진 않아요. 얘가 중환자실에 있었으니까 이 아이를 보러 다니는 것도 그랬고, 이제 그때는 얘를 어떻게 키워야 되지? 이런 고민들.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 고민들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사실 영국에서 장애인 자원봉사를 9개월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9개월 동안 장애인 자원봉사를 하면서 사실은 많이 배운 것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가 있어서 분명히 얘가 저희한테 온 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누구 잘못이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저는 다행히 저희 양가 어르신들이라든지 가족들 중에서 괜찮아, 잘 키우면 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고, 이제 저희 남편은 그래도 제 앞에서는 한 번도 이렇게 힘들어하는 내색을 보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운 증후군을 갖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청각 장애를 동반하는 친구들이 많고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보청기로 사실은 커버하기는 좀 많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110데시벨 정도 되어야지만 들을 수가 있는 친구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보험 적용도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냥 돌 되기 전에 양쪽을 한 번에 시킨 거죠. 수술하고 나서 3주 동안은 붕대도 감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속 이게 아프거든요. 잘 때도 아프고, 이게 뼈를 좀 깎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네. 그래서 그냥 아예 한 번에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생각할 때 아이가 제일 편한 게 뭘까? 제가 편한 거 말고 얘가 좀 편한 게 뭘까? 네. 그걸 좀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다운 증후군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일단 발달이 많이 느리고요. 구강적인 구조가 혀가 길고, 그다음에 이천장이 이제 좁고, 그러니까 말할 때는 좋은 부분에 문제가 있고요. 인지라든지 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비장애 친구들에 비해서는 많이 늦거나 천천히 가는 부분도 있을 거고, 네. 되지만 이제 장점으로는 행복 추구라는 게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왜냐면 부모의 사랑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이제 사회성 같은 것들은 뛰어나고, 궁금한 것들은 많고, 호기심도 많고, 근데 잘 웃어요. 예. 애기였을 때는 연화 치료도 받고, 그다음 물리치료, 그다음에 작업치료 받고요. 그리고 이제 자체적으로 아이 집에 운동치료 오시는 선생님도 계셨었고, 여러 치료를 일단 많이 받긴 받았어요. 한동안 이제 미술치료 같은 경우도 했었고, 근데 지금은 물리치료, 그다음에 작업치료, 발달놀이 치료, 그다음에 언어치료 이렇게 받고 있고, 어린이집에서 이제 음악치료 이렇게 받고 있어요. 네. 막 갖다 놨는데 이제 이런 거. 네, 예빈아 와우 어딨어? 이러면 이제 갖고 찾아오거든요. 가방 어딨어? 그러면은 가방이라고는 못해도 가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배운 거를 아주 많이 쓰진 않지만 그냥 기본적인 거요. 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제 자식 치료하려고 공부했는데 제 자식은 제가 못해요. 이렇게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은 돈을 받고 하는 아이들한테 굉장히 친절하게 잘해줄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내가 내 아이한테 하려면 그게 조금 더 어려움이 있는, 그리고 아이 입장에서도 이제 엄마는 편한 사람이니까. 네. 처음에 예빈이한테 엄마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네. 기분이 어떠셨어요?
저 울었어요. 왜냐면 발화 자체가 이제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음마라고는 아이들이 이제 산출할 때 양수는부터 하기 때문에 음마 이렇게는 나올 수 있는데 엄마로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건 사실은 쉽진 않아요. 저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음마와 엄마를 정확하게 구분하려고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엄마를 들었을 때는 일단 아 얘가 그래도 나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구나 예, 그렇게 생각했죠. 되게 좋았어요. 예기민이가 지금 계속 옹알이처럼 말을 하는데 이거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아세요? 아는 것도 있고요. 모르는 것도 있고요. 완전한 옹알이는 아니고 말도 아니고 그 사이에 있는 약간은 뭔가를 따라하는 것 같은 이런 거를 저희 자곤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좀 많고 이제 한 단어 수준에서는 발화할 수 있는 게 한 대략적으로 한 10개에서 15개 정도는 돼요. 보통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들을 수 있고 이제 저는 같이 생활하는 사람이니까 더 잘 알아듣기도 하고요. 네. 그럼 영현이가 예빈이를 좀 케어를 많이 도와주나요? 도와주라고 얘기를 안 하거든요, 저는. 왜냐면 저희 아이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너는 너의 행복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장애 형제자매를 이제 같이 자라고 있는 이제 비장애 형제자매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형제자매를 챙기게 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더 챙겨도 괜찮은데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다행히 그래도 말하지 않아도 네, 잘 챙겨주는 편이에요. 고맙죠. 네. 아이들 때문에 꿈을 꾼다고 적었던데 혹시 이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꿈을 꾸는 거는 맞죠. 왜냐면 저도 다른 일을 하다가 특수 치료를 제가 전공해서 언어 치료사로 전향을 하기도 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아이랑 같이 키우면서 조금 더 좋은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조금 더 이제 큰 아이한테도 미래가 있었으면 좋겠고 얘한테도 이제 미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저희가 아이들을 위해서 꿈을 꾸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알았어요? 부족한 사회 제도나 지원에서 오는 좀 불편한 점은 없을까요? 이거 되게 민감한 질문이긴 한데 있지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비장애 형제 자매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사실 많이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장애가 그 자기가 선택해서 태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도 사실은 제가 회사를 그만뒀던 이유 중에도 하나도 얘를 데리고 치료센터를 직접 다니면서 그 잘 대해줄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었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병원비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보장구가 필요하거든요. 다운증후군 아이들 같은 경우 이제 평발인 친구들이 많거나 이제 보행이 좀 어려워서 얘도 이제 발가락이 이렇게 벌어져 있거든요. 그럼 깔창 같은 거를 사려고 하더라도 기본 4-50만 원이에요. 되게 비싸죠.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을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치과 치료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되기는 하지만 얘네들이 이제 구강 추구라든지 아니면 감각 추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안 되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